AI 시대 기동 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활용이라는 대주제에서 AI 시대 기동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저희가 뭐 현업에 20년, 30년 있었지만 그래도 AI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걸 맞이해서 저희도 굉장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해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진 어떤 경험들과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어떻게 우리 사역 현장과 기도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되게 학구적으로나 아니면 좀 약간 비평가적인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뭔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견, 그런 의도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제 글에 다 있는데요. 제가 1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니까 지금 한 3분에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 해서 여러분과 질문은 나중에 이제 받고 일단 의견을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문학상을 진짜 기가 막히게 타셨잖아요. 너무나도 참 대단한 일인데, 다른 이제 발표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분야의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AI 관련 연구자들이 수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은 AI 머신 러닝의 기초를 확립하신 분들이 존 호필드, 제프리 힌턴, 저도 모르는 분들이긴 한데 아무튼 타셨어요. 물리학상을 타셨고, 그 다음에 화학상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이 딥마인드의 누구죠? 허사비스, 우리 이세돌 구단이 한 번 딱 이겼던 알파고를 만든 그 회사 분이시죠. 거기서 알파폴드라는 걸로 해서 단백질 설계 예측을 했는데 요 분들이 이렇게 타셨대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정말 획기적으로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를 공로로 인정받아서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탄 거니까 이제는 여러 뭐 산업 분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AI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도용되고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8월 발표인데 이 앤들리슨 호로위츠라는 회사가 운영자금 기준으로 세계 1위 회사인데 여기가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앱 중에서 PC와 모바일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나를 조사를 하는 기관인데, 왜냐면 이분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잘 나가는 AI 기업들과 앱을 선별을 하는데 작년 8월 발표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뭐 PC나 그죠? 이게 다달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이잖아요. 웹사이트고 여기는 모바일 앱인데 1등은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세요? 챗 GPT죠. 네. 뭐 지금은 좀 순위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앱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뭐 수노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그쵸? 소넷. 그다음에 뭐 여기도 보시면 이쪽도 보시면 챗 GPT가 1등이고 엣지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런 엄청난 AI 관련된 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가장 그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22년에 12월에 챗 GPT가 되겠죠. 물론 지금 거기는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소라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얼마 전에 지금 갔나요? 샘 얼트만이 와가지고, 뭐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손정희 회장도 와가지고 되게 돈이 많이 모자란가 봐요 지금. 그래가지고 뭔가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이 딥시크 때문에 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그 챗 GPT 가장 앞서가는 회사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 이제 AI 기술 활용 실태를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8월 기준인데 아마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나왔을 거니까 어찌 됐든 보면은 되게 많이 AI를 쓸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78.4%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비용 절감 등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AI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쓰고 있죠?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은 30.6%밖에 없어요. 그리고 69.4%는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조금 많죠. 한 반절 정도가 쓰고 있고 중견기업은 있고 중소기업은 28%니까 지금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서두에는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AI의 여러 가지 뭐 재반 환경이나 나라에서 뭐 지원하는 거나 인재나 이런 거 제 글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6위 정도 한대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뒤처져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6위인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런데 이제 한번 교계는 어떤가에 대해서 그 특별히 챗 GPT를 놓고 모키데이터 연구소와 다른 어디였죠? 거기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78%의 목회자들은 챗 GPT를 알고 있다고 했고 47% 반절 정도는 이미 쓰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챗 GPT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쓰실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목회자들이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11% 정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51% 교인은 부정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키보드 또 드럼 처음에 찬양 막 들어왔을 때 교인들이 어땠죠? 우리 장로님들 막 드럼 무슨 드럼이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반대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쓰는 악기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약간 부정적으로만 생각돼서 뭔가 기계적인 거, 인공적인 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바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사실 제가 아는 목회자들 저도 사실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긴 하지만 설교문이나 설교할 때 또 양육교재 만들 때 다 쓰세요 이미. 여러분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잘 해주잖아요. 예, 그거를 여러 개를 좀 섞어서 좀 한 다음에 본인이 가진 인사이트를 좀 넣어서 신학적인 거는 좀 검증을 해야 되겠죠. AI가 뭐 우리 뒤에 회원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거짓말도 좀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대세가 될 거다. 그리고 뭐 교회 행정, 보안 관련 업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AI 성우, 자동 자막, 번역 뭐 이미 보편화가 돼 있어서 영상 콘텐츠에 있어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영상들이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심지어는 우리가 인지 못할 정도로 인공지능 성우도 굉장하거든요. 그 퀄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바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영화 광고 제가 뭐 영상 시간관계상 이렇게 보여주진 않겠지만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미 뭐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정교하다거나 세련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가볍게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런 광고. 또 영화도 사실은 제가 뭐 글에는 썼지만 보니까 단편 영화 약간 학생이 만든 정도 퀄리티는 되게 한 것 같아요. 저기 AI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샷 구성 같은 거 했던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 영어로 돼 있긴 한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제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거기 뭐 있고 경기도에서도 했고요. 부산에서도 했었고 지금 AI가 지금 뭐 텍스트에서 비디오, 뭐 사진에서 비디오, 이미지에서 비디오 여러 가지가 지금 다양하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영화제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챗 GPT뿐만 아니라 생성 AI 다 써보셨죠? 안 써보신 분 계세요? 다 해보셨죠? 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원하는 결과가 처음에 딱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 명령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프롬프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려면 어떤 요소 들어가고 어디로 좀 바꾸고 하는 것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AI가 처음에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얼마나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묘사를 하는지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사실 저 그 영상 작업할 때 사파를 작가님들한테 의뢰하거든요. 똑같아요.
작가님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명이 있고 넥타이는 빨간색, 파란색을 했고 책상에 성경책이 있고 손을 모으고 있고 두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여자고 다섯 명 이런 거 다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정을 해드려야지 작가님이 그대로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 나오는 똑같습니다. AI가. 대신 돈이 별로 안 들죠. 사파비는 많이 들지만.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의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나 이미지, 텍스트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작 단계 영상 생성 아이를 접목하면 저희가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도움을 준다. 마지막에 활용하는 것까지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인력과 시간이 걸리는 것들, 비용이 드는 거지만 AI를 통해서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AI 관련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책을 한번 봤는데 중요한 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사역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시대에 발맞추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봉사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 AI를 통한 영상 콘텐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같아요.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봉사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 이게 이제 AI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고양하고 사역을 강화하며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상에서 사랑과 이해와 궁유를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 아까 우리 유성택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스톡홀름 증후군,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게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을 뭐 딥페이크나 무슨 초상권 침해든 뭐든 저작권에 상관없이 그냥 쓸 경우가 있어요. 다 여러분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점은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요. 게을러져요. 그쵸? 그냥 하면 되잖아요. 얘가 다 해주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I는 뭐 능력이 뛰어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고유의 창의성은 저하되는 겁니다. 현장성이 떨어지고 퀄리티도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뭐 AI가 난다긴다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약간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이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우려가 되고요. 또 저작권이 침해되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AI 너무 집착하셔가지고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거가 대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듯이 쓸 거니까요. 중요한 건 AI를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해가지고 막 인정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 얽매이지 아니라, 그렇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2019년에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는 AI 관련한 인공지능 복음주의 원칙 선언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좀 빠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결국 AI 콘텐츠의 경쟁 우위를 갖게 한 방법은 이 2041년까지 AI 2041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니까 2041년까지 AI가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창의력, 공감, 수작업이래요.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더 빨리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저쪽에 놨던 오리지널리티, 우리 다른 회원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지만 독창성이죠. 요거는 AI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준 낮고 부도덕한 영상 콘텐츠 홍수 속에서 사랑과 용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야
아마도 그것은 크리에이터가 스토리텔링에 관여하지 않으면 야외에 스스로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인간들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게 경쟁 우위를 갖는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꾸준함, 성실함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AI 시대에 기독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은 꾸준함, 성실함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성은 뭐 AI가 로봇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곧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설교 시간에 많이 읽혀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상 사역자로서 콘텐츠 제작자로서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